못하고 그런 거야. 그게 화낼 타이밍을 놓쳐서 어쩔 수 없었어.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너한테 그러는 거잖아. 알아, 나도. 근데 원래 소심한 성격인 거 어떡해. 이런 나 진짜 싫다. 싫은 걸 내색 못하다가 눈덩이처럼 일이 커질 때가 있잖아요. 결국 혼잣말하며 자신을 탓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싫어질 때 가는 산책 코스 준비했어요. 안녕하세요. 소소한 행복 라디오 주민 DJ 곰입니다. 장맛비가 쏟아지는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전 진짜 사소하지만 생각할수록 부글부글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옷을 이쁘게 챙겨 입고 혼자 집을 나섰어요. 우선 구파발역 2번 출구를 나와서 우체국 동사무소를 지나 횡단보도를 건너세요. 그리고 내리막길로 쭉 따라가면 긴 시계천이 나오는데요. 서울 청계천보다 작긴 해도 좋은 사이즈예요. 개천 주변에 살고 있는 식물과 새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거든요. 하얀 안개꽃처럼 흐드러지게 핀 망초꽃이 요즘 한참이더라고요. 특히 계란 후라이처럼 생긴 저 망초꽃은 어릴 때 친구들이 계란꽃이라고 했는데, 원래 원산지는 북아메리카고요. 국화과의 두해살이 꽃인데 어린 잎은 나물로 먹을 수 있대요. 보통 들이나 길가 공터 같은 데서 7월에서 9월까지 피는 꽃이에요. 1876년 구한말 개항기 때부터 1920년 경술국치 사이에 전에 못 보던 이상한 꽃이 전국에 퍼졌는데요. 마침 나라가 망할 때 도단한 풀이라고 망국초 혹은 망초라는 그런 이상한 이름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개망초는 망초보다 꽃이 크고 분홍빛이 돌며 예쁜데 개자를 붙여 망국의 분노를 표출했다고 합니다. 계란 후라이처럼 모양이 이쁜 망초꽃의 꽃말은 화해라고 하네요. 와, 개천 주변에는 소세지 모양 이삭이 달린 부들 사이로 청둥오리 새끼들이 꼬물꼬물 헤엄치네요. 마침 어미새가 없어 그런지 8마리 새끼들이 서로 꼭 붙어 다니더라고요. 원래 어미새가 있으면 여기저기 둥둥 떠다니며 신나게 헤엄치던 애들인데 오늘은 의기소침하네요. 가까이 다가가 말 걸어봤어요. 얘들아, 엄마 어디 갔니? 그랬더니 쪼르륵 8마리 청둥오리 새끼들이 도망가 버리네요. 그렇게 1km 정도 걷다 보면 오른편에 초생닭 조각이 매달린 삼각형 건물이 나와요. 처음 본 건 집으로 가는 버스 안 창문이었어요. 까만 밤하늘에 교회의 십자가 같은 하얀 초생닭 조각을 보며 이슬람교 사원인가 했어요. 그 뒤로 은평 뉴타운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는 초생닭 건물을 버스 타고 지날 때마다 눈여겨보곤 했어요. 그렇게 자주 보다 보니 건물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은평구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한테 이곳은 옛지명 기자촌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해요. 가을이면 커다란 은행나무 가로수가 노랗게 물드는 모습이 멋진 기자촌 언덕배기. 지금은 고인이 된 이은주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 안녕 UFO의 촬영지예요. 2004년도에 영화 보면서 은행나무가 이쁜 저 동네는 어딜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기자촌의 언덕배기였더라고요. 영화 본 뒤로 가을이면 은행나무 보러 혼자 기자촌 언덕배기를 갔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영화 내용도 그때 가본 가을의 기자촌 언덕배기도 뚜렷하게 기억은 잘 안 나요. 은평 뉴타운이 돼서 좋은 아파트가 생겼고 멋진 산책로에 운동기구까지 있어 살기는 좋아요. 그래도 옛날 기자촌 그 동네가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그때 내 눈에 나타나 준 게 초생딸 건물이에요. 1996년 종로구 간운동에서 사비나 갤러리부터 시작해서 2002년에는 안국동 사비나 미술관으로 이름이 바뀌고 이전했죠. 은평구로 온 건 2018년 겨울입니다. 사비나 미술관은
전 세계 상위 미술품 컬렉터의 데이터를 보유한 렐리스 리스트에서 조사한 사립미술관 보고서에 국내 3대 우수 미술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국내에서는 서울시 건축상을 받은 곳입니다. 사비나 미술관을 볼 때면 르네상스의 발상지 피렌체 도시의 두오모 성당이 떠올라요. 카톨릭 국가의 이탈리아는 보통 성당을 중심으로 도시가 생기는데 이태리어로 피렌체, 영어로는 플로렌스, 그곳은 백화꽃이 많다고 해서 생긴 도시 이름이에요. 피렌체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어디서든 피렌체 두오모 성당이 보이는 것처럼 은평 뉴타운에 들어서면 어디서든 미술관을 볼 수 있어요. 삼각형 구조의 건물인데 내부는 설치 작품을 전시하기 좋게 층간이 높아요. 그래서 전시의 주제가 바뀔 때마다 미술관 내부는 확 변신하더라고요. 1층은 카페 겸 티켓 매표소가 있고 2층부터 전시 공간이 나오는데요. 2층에 가까워질수록 물소리가 나오고 3층까지 가는 계단의 벽면에 커다란 폭포가 나옵니다. 물론 영상으로요. 높이 7m쯤 되는 폭포가 벽에 박힌 듯이 있죠. 작품 제목은 시가 된 폭포. 허연 폭포수 물거품들은 물이 아니고 문자더라고요. 폭포 벽에 박혀있는 바위로 보이는 건 책이고요. 52살의 이인남 작가가 고대 각골문부터 추사의 세안도까지 5,300여 권에서 받은 문자 데이터로 폭포수를 표현했어요. 인간의 역사인 고서가 토해내는 수억의 문자들이 하얀 포말로 보이는 폭포. 실내에 있는 커다란 폭포에 한동안 서 있었어요. 앞으로 밖에서 미술관을 보면 이 작품이 떠오를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좀 일이 있었잖아요. 동네 마트에 장 보러 갔을 때 일인데요. 계산하는데 감자칩이 할인 안 된 가격으로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계산대 화면을 보면서 할인 가격으로 해주세요 하고 캐셔 직원한테 말했죠. 저 계산이 잘못됐는데요. 이거 할인 안 된 가격이에요. 계산기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하고 캐셔 직원이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 빼고 계산해 달라고 했는데 계산이 끝나고 가려는데 그 직원이 잡더라고요. 이 물건 제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네. 순간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10년 넘게 마트에서 일하는 친언니가 떠올라서요. 진상 손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언니를 볼 때면 늘 안타까웠거든요. 10살 정도 어려 보이는 그 캐셔 직원의 웃는 소리를 들으면서 한 손에는 장바구니, 다른 한 손에는 감자칩을 들고 판매 진열대에 가져다 두고 마트를 나왔어요. 전에 해외 인사자로 일할 때 고집센 손님 하나 때문에 열흘 내내 시달렸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매일매일 호텔이고 식사고 일정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나중엔 저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 가면 여행사에 신고할 거라고 협박했던 손님도 있었죠. 10년 넘게 일하다 보니 삼류 영화 막장 같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미술관에 시가 된 폭포를 보고 폭포가 생기고 사라지는 10여 분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진상 마트 직원을 피해서 다행이다 하고요. 그리고 언젠가 드센 진상 손님이 나타나서 그 직원을 혼내줄 거라고 상상했어요. 그 생각에 혼자 웃으며 미술관을 나와서 주변을 좀 걸었어요. 은평경찰서를 지나 족발집이 나오는데 거기 맛있어요. 예전에 그 동네 사는 산악회 회원이 알려줬는데 거기 말고도 주변에 올망졸망한 가게들이 많아요. 나도 모르게 무슨 가게지? 하면서 저절로 눈길이 가는 동네예요. 조그만 가게 앞에는 접시 모양의 즉석 뻥튀기가 기계에서 나오더라고요. 뻥뻥뻥 하고요. 오랜만에 뻥튀기 소리를 듣다 보니 반갑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커다란 뻥튀기 기계가 있는 연서 재래시장 가는 걸 좋아했어요.
언니들이 넷이라 항상 엄마를 따라갈 수는 없었죠. 시장에 따라갈 수 있는 순서가 오면 신나서 엄마랑 시장에 갔던 기억. 그때처럼 신나서 뻥튀기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뻥튀기 과자 종류가 많더라고요. 가래떡 뻥튀기, 여러 종류의 깡냉이들, 바라 현미로 만든 강정. 이건 두 종류예요. 너츠 강정, 깨 강정. 순간 달달한 강정이 먹고 싶어서 아주머니 사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이거 달아요? 사실 달달한 강정은 먹고 싶긴 했는데 그래도 덜 단 강정을 사고 싶었거든요. 아니, 그렇게 달지 않아. 당뇨병 환자만 아니면 돼. 아, 네. 다른 것도 사고 싶은데 약속이 있어서 다음에 또 올게요. 근데 새로 나온 뻥튀기 하나만 먹어봐도 돼요? 그래. 가게 앞 뻥튀기 기계로 나가는 사장님을 따라 저도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뻥튀기 기계 앞에 벌써 여자 둘이서 뻥튀기 나오는 거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익숙한 손길로 기계에서 나온 뻥튀기를 서너개 집어든 사장님은 저하고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셨어요. 방금 나온 뻥튀기에서 나는 가볍고 구수한 쌀내음에 저절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역시 뻥튀기는 바로 나온 게 맛있지 하면서 약속 장소인 연신내까지 걸어갔어요. 지인을 만나 헤어질 때 아까 전에 산 바라 현미 강정을 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톡이 왔어요. 소파에 누워서 강정 먹으면서 TV 보는데 영화 태양은 가득히가 나오네. 덕분에 행복한 토요일 저녁 고마워. 해화동에 사는 지인은 오늘 연신내가 처음이었대요. 오전에 북한산성에서 노르딕 워킹 레슨이 있어 왔다가 시간이 맞아 저를 잠깐 만났던 거였거든요. 저 역시 연신내 시티 투어한 기분이에요. 장맛비처럼 달달하게 느껴지는 밤이네요 하고 저도 답톡을 보냈습니다. 벌써 라디오 글 쓴 지 5달이 되었네요. 은평구를 산책하는 글을 써서 그런지 모르던 장소를 많이 알게 됐어요. 12월이 되면 얼마나 많은 곳을 알게 될까요? 소소한 행복 라디오 덕분이죠. 늘 감사드려요. 요즘 변덕스러운 장마철 날씨에 아침마다 뉴스로 코로나 소식을 들을 때면 답답하죠. 아니면 저처럼 내 자신이 싫어질 때는 그냥 걸어보세요. 걷다 보면 주변이 보이고 은평구가 다시 보일 거예요. 오늘은 구파발역에서 1km 떨어진 사비나 미술관 그리고 은평경찰서를 지나 즉석 뻥튀기 가게까지 산책했어요. 이 녹음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한 번 더 청동오리 새끼들 보러 가야겠어요. 청동오리가 보니까 새끼였을 때는 발이 까맣더라고요. 동동 떠다니면서 까만 오리발로 재밌게 헤엄치는 청동오리 새끼들 정말 귀여워요. 여기까지 소소한 행복 라디오 주민 DJ 곰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